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포르쉐 911 터보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은요 RR이라는 아주 독특한 레이아웃을 쓰는데요, 일반적인 차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설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차들은 맨 앞에 엔진, 그리고 미션, 그리고 구동축으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바퀴를 굴리는데요, 911은 맨 뒤에 엔진, 그 앞에 미션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운전자가 앉는 캐빈룸이 존재를 합니다. RR이라는 레이아웃 때문에 문 뒤쪽으로 이렇게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구멍이 존재하는데요,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도 MR이라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달리는 데 있어서 유리한 방식일 거고, F1은 그냥 무난한 레이아웃이고, RR이라는 방식은요 사실 별로 유리할 게 없는 레이아웃임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는 끝까지 RR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버스도 RR을 고수하고 있네요. 어쨌든 스포츠카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게 빠릿빠릿한 움직임, 안정적인 밸런스 이런 게 있는데, RR은 사실 별로 적합한 방식은 아니에요. RR을 타고서 서킷을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 타이어 쪽이 너무 가벼워서 언더도 쉽게 발생하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오버스티어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FR 같은 무난한 차와 비교했을 때 더 지랄맞게 요가 발생하는 특성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탈출 가독 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트랙션이 이점이긴 하지만 그 이점 하나 얻자고 이런 불합리한 방식을 쓰는 게 절대 현명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보세요. 스포츠카를 만드는 다른 브랜드에서 왜 RR을 안 만드는지, 유명한 스포츠카 회사들은 왜 MR이나 FR을 고집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근데 포르쉐는 이게 멍청한 건지 아니면 고집스러운 건지, 하여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스포츠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포르쉐가 가진 기술력이고 대단한 노하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물론 까이맨이나 박스터 같은 MR도 만들고 있지만 형을 넘볼 수 없게 항상 성능에 제한을 두잖아요. RR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을 두들겨 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낸다는 점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대단한 운동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요, 앞 타이어가 235 정도의 사이즈인데 뒷 타이어는 무려 305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정말 후덜덜한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터보를 따라가다 보면 뒤태가 정말 섹시하게 느껴지는데, 이 휀다의 빵빵함과 어마어마한 타이어 사이즈가 완벽한 뒤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술품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언밸런스한 타이어 세팅이 RR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터보 달린 엔진이요, 이것도 절대 흔한 엔진은 아니에요. 보통은 직렬형 엔진을 쓰거나 V형 엔진을 쓰거나 하는데, 재밌게도 수평대항 엔진이라는 걸 씁니다. 이런 엔진을 쓰는 차종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86 그리고 MX5 정도랄까? 직발은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터보차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토크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무려 34년간이나 쓰던 공랭식을 버리고 순행식으로 바뀐 6기통 수평대항 엔진에서 400마력을 가뿐히 넘기는 힘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911 터보는 4륜 구동이라서요, 풀악셀을 하면 휠 슬립 하나 없이 미친듯이 치고 나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속력이 나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인데요, 엔진에서 넘치는 힘을 미션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의 PDK 미션은 정말 뭐라고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데 말이죠. 이때 당시 미션은 엔진에 비해 정말 비루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차라리 수동 미션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996 터보에는 매치거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매치거 엔진이 뭐냐면요, 바로 이 아저씨가 만든 엔진이 매치거 엔진입니다. 한스 매치거, 포르쉐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예요. 포르쉐에서 엔진을 만드는 아저씨였는데요, 그냥 양산되는 공도용 엔진보다는 레이스카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던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만든 첫 번째 양산형 차량 엔진이 바로 이 엔진인데요.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입니다. 이 매치거 엔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보통은 그냥 양산형 엔진의 경우는 내구성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마진을 두고 설계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레드존을 치는 회전수를 유지해야 되고 쉴 새 없이 돌려야 되다 보니까 정말 미친듯이 빠르게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무지막지하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구성이 약한 엔진은 레이스 자체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매치거 엔진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검증된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와 같은 고성능 차량한테 딱 어울리는 엔진인 겁니다. 박스 엔진의 장점은요, 일단 무게중심이 엄청 낮다는 점입니다. V형이나 직렬형 엔진에 비해서 무게중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코너링을 많이 해야 하는 차일수록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그냥 직발만 냅다 달리는 차라면 굳이 무게중심에 목매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좌우로 롤을 해가며 코너링을 하는 데 있어서 낮은 무게중심이 차의 스테빌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르쉐의 엔진 고질병이 하나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엔진 스크래치입니다. 뭐 사실 이게 포르쉐만의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수평대항 엔진을 사용하는 엔진들은 대부분 비슷한 증상들이 발현되기도 하고요. V나 직렬형 엔진들도 윤활이 잘 안되는 경우에 비슷한 증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포르쉐의 경우는 정말 모든 게 완벽에 가까운데 이 엔진 스크래치 하나를 아직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엔진 스크래치가 나는 원인만 놓고 보면 엔진 오일의 윤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정확히 원인이 오일의 순환 방식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터보나 GT2, GT3 뭐 이런 차에는 드라이 펌프의 엔진 윤활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별도의 오일 탱크에 오일을 저장하고 펌프를 통해서 엔진에 여기저기 오일을 공급하면서 원활한 윤활을 돕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엔진 스크래치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까레라 모델이나 박스터, 까이맨 같은 모델들은 터보나 GT2, 3 뭐 이런 모델과는 달리 웨썸프라는 오일 윤활 방식을 사용하고요. 엔진 스크래치가 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좌우로 강한 횡지를 걸기 시작하면 오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피스톤과 엔진 블록 사이에 윤활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엔진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웨썸프가 적용된 M96과 M97 형식의 엔진이 올라간 포르쉐를 살 거라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르쉐의 레이아웃과 터보 엔진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재밌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잉이었습니다.